콩팥병 식이요법을 강의할 임상영양사 안우나입니다. 콩팥병, 이제 뭘 먹죠? 진단을 받고 나면 이런 질문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콩팥병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음식이 콩팥병에 도움이 될까요? 콩팥의 독을 빼기 위해 녹즙이나 한약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식품으로 콩팥을 치료하거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후에는 민간요법은 콩팥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알맞은 식품을 찾아 개별화된 상차림으로 콩팥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콩팥병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적어 보이는 듯 하지만 칼륨이 높아 제한하는 도토리나 콩도 조리법이 달라진다면 콩팥병에도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학습 강의를 통한 목표 첫 번째는 콩팥병에 알맞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콩팥병에 적절한 조리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식이요법을 배우기에 앞서 콩팥에 하는 일을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의 위치는 허리 뒤쪽에 위치해 있고 크기는 주먹을 쥐었을 때 약 11cm 정도 됩니다.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콩팥의 7가지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수분 조절합니다. 둘째, 전해질 조절을 합니다. 셋째, 노폐물을 배설합니다. 넷째, 칼슘인을 조절하여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조혈모세포의 생성으로 빈혈을 예방합니다. 여섯 번째, 산염기 평형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을 조절합니다. 콩팥병의 증상으로는 소변량 감소, 고혈압, 부종, 골격계 장애, 빈혈, 오심구토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 증상들은 영양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양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과 소변량 감소와 부종은 염분과 수분, 권리영양증은 칼슘과 인, 노폐물 축적은 단백질, 인, 과잉 섭취, 전해질 불균형은 칼륨과 나트륨, 빈혈은 단백질 섭취와 관련이 됩니다. 식사요법의 기본 원칙인데요.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일단 콩팥병에 걸리게 되면 이거저거 가리면서 드시게 되면서 영양 불량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체중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잘 공부해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합니다. 칼륨, 포타슘 섭취를 줄입니다. 인의 섭취를 줄입니다. 염분, 나트륨 섭취를 줄입니다. 수분을 적정량 섭취합니다. 여기서 칼륨을 섭취를 줄인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병은 5단계로 나뉘는데요. 비투석에 해당되는 단계는 콩팥병 1기에서 4기,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1기에서 2기, 3기 초기까지는 칼륨의 수치는 혈액 검사에 따라 조절되므로 칼륨 수치가 무조건 콩팥병이라고 해서 칼륨 제한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칼륨 자체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치가 높을 때는 조절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4기부터는 우리 칼륨 제한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가지 식품군을 차례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류군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잘 선택을 하면 콩팥에 하는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콩팥은 칼륨, 나트륨, 인 등의 무기질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다량의 무기질이 들어오게 되면 콩팥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의 일을 내가 덜어주는 식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류군에서는 잡곡밥 대신 흰밥, 그리고 고물이 많이 든 떡보다는 가래떡이나 백설기처럼 하얀 떡, 팥빵, 고구마빵보다는 하얀 카스테라나 식빵, 그리고 옥수수 대신 가공 과정을 거친 옥수수 시리얼 등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색으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도정이 된 하얀색이 나의 식사에 맞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어떻게 먹을까요?
적정 단백질을 드시는 것은 콩팥병 1기에서 4기까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 과잉 섭취로 인해 단백뇨의 증가는 콩팥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에는 생선군의 오징어, 새우, 멸치, 고기군의 닭,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두부 등이 있습니다. 고기군에 이렇게 있고 계란, 두부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먹을까요? 정확한 양을 알고 드시면 좋겠지만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양을 알려드리자면 여성분이나 체구가 왜소한 분이시라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150cm, 160 초반 정도나 좀 왜소한 체격이시라면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단백질을 2접시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시거나 아니면 보통 체격이시다 하신 분은 여기 손바닥에 보이는 거 정도로 3접시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접시로 하시기가 좀 어렵다면 손바닥으로 가늠해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나에게 알맞는 단백질량 구하는 거는 다른 동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은 표준 몸무게 곱하기 0.6에서 0.8 정도 하시면 나의 단백질 양이 나오고 거기에 동물성 단백질을 얼마나 먹을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 어떻게 먹을까요? 줄어든 단백질 섭취만큼 공유군과 지방군의 섭취 비율이 조금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방군을 높이는 것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삼겹살, 버터 등의 섭취를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류 섭취 시 가급적 살코기 위주로 드셔서 포화지방은 낮추고 올리브, 들기름과 같은 식용 기름 섭취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채소 대신 들기름을 이용한 나물무침, 흰 생밥 대신 기름을 이용한 한 끼 볶음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 어떻게 먹을까요? 콩팥병 1, 2기에는 칼륨 제한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 자체가 콩팥의 기능을 좌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병 3기 말부터 4기에는 하루 2000mg 이하로 칼륨 섭취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칼륨에 의해 뛰고 있는데 콩팥에서 칼륨량이 많아져 잘 걸러지지 못하게 되면 심하게는 부정맥에 이어 심정지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함량 채소 식품은 가급적 피하고 저함량 위주로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럼 칼륨을 줄여서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채소를 썰어서 칼륨을 조리 시 10배 이상의 물에 데치거나 따뜻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그기, 껍질, 줄기 제거한 잎부분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토리 자체는 칼륨이 높지만 도토리묵은 칼륨 함량이 낮아지게 되고 콩은 칼륨이 높지만 조리 과정을 통해 두유는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은 어떻게 먹을까요? 칼륨은 모든 식품에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와 쌀에도 들어 있습니다. 주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린 과일, 바나나, 키위, 토마토 등은 고함량의 칼륨 과일로 섭취를 주의하시고 저칼륨의 칼륨 과일은 하루에 2번, 중함량으로의 과일은 선택 시 1번 정도 선택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칼륨 함량은 인터넷에 자료가 좀 많이 있으니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소, 과일 어떻게 먹을까요? 늙은 호박, 칼륨이 고칼륨인 채소일까요? 아닐까요? 키위는 고함량인 과일일까요? 아닐까요? 칼륨을 함량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감이 잡히신다면 고칼륨 채소와 과일도 양을 조절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콩팥병의 진단을 받고 이제 칼륨 제한도 해야 된다면 이때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고칼륨 채소나 과일은 주의하시는 게 좋지만 이제 콩팥병에 많은 좀 훈련이 되신 분들이시라면 알맞은 양을 선택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키위가 칼륨 함량이 높지만 양으로 잘 조절해서 저칼륨 양으로 조절해서 드신다면 충분히 또 드실 수 있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거 사진 저희가 찍어놨는데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 섭취 줄이기. 칼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낯설죠? 이는 칼슘과 함께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는데요. 칼륨과 인이 1대1로 결합하여 우리 몸의 뼈를 이루는데 이때 콩팥에서 걸러지지 않는 이는 우리 몸에 넘쳐나게 되면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고기에는 인이 많지만 영양가가 좋기 때문에 적정한 고기나 생선 섭취는 유지하되 특히나 인스턴트 식품, 견과류, 탄산음료, 초콜릿 등은 주의하도록 합니다. 인 섭취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인도 칼륨과 마찬가지로 조리 과정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고기나 육류 이용 시 물에 담근 후 조리하거나 고기를 덩어리째 삶기보다는 로스용으로 잘라서 조리를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기름에 두르고 하시면 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자료에는 인 섭취 줄이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놨다가 조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분 나트륨 섭취 줄이기. 콩팥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는 단백질을 적정량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1일 권장량은 나트륨 2000mg이며 김치, 장아찌 등 절임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주의하도록 합니다. 다음 장은 염분 섭취 줄이는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소금 권장량은 5g입니다. 콩팥병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저염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권장량을 일반인보다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소금 5g 섭취는 식품 자체 섭취만으로도 자연스럽게 1, 2g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 소금 3g을 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염분 섭취 줄이는 방법. 염분 양념 따로 준비하기입니다. 맵기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념을 따로 준비하여 먹습니다. 다 무염으로 간을 하고 무염으로 만든 반찬의 옆에 1g에 해당되는 내가 먹고 싶은 케찹, 쌈장, 고추장 중에 골라서 옆에 두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독자분들 중에 고추장 없이 아버지께서 식사를 잘 못하신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제안드린 거는 고추장에 다진 고기라든지 야채, 마늘, 파 이런 것들 다져서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이 워낙 적으니까 좀 볼륨감 있게 야채를 좀 넣어서 같이 양념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반찬에 충분히 간하기입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굴젓, 멸치볶음 등 소금 1g에 해당하는 반찬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그릇 음식인데요. 반찬으로 먹다 보면 소금량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볶음밥이나 떡국 등을 이용해서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만 넣어서 한 그릇 음식으로 섭취해 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끼는 일반식, 나머지 두 끼는 무염식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 조절하기. 頻尿, 즉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소변량 더하기 500cc 정도 물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갈증이 난다면 얼음을 이용하거나 신맛이 나는 사탕을 녹여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열량 보충 방법. 투석 전 환자분들이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건강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새끼 식사 거르지 않기. 두 번째, 적절하게 양갱, 우유, 약과 등을 이용해서 간식 이용하기. 세 번째, 체중 증가를 위해 열량을 높이는 조리법을 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체중이 빠졌다면 이렇게 볶음밥이나 볶음면 이렇게 기름을 이용해서 열량을 높이는 조리법을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거르지 않기. 아프거나 바쁠 때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드실 수 있는 간편한 식이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밥입니다. 단무지를 빼고 밥을 넉넉히 넣은 김밥, 하얀 떡, 가래떡, 하얀 증편, 백설기, 옥수수 시리얼,
카스테라와 함께 두유 또는 우유 한 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샌드위치 가게 서브웨이처럼 나에게 맞는 샌드위치를 이용해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도록 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사 구성. 한 끼 식사 구성 사진으로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칼륨을 제거한 흰밥을 선택하시고 맑은 콩나물국, 예를 들어서 콩나물국을 했는데요. 이때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합니다. 기름을 이용한 배추전, 인을 제거한 기름에 구운 갈치구이, 칼륨 함량이 낮은 나물무침,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약과 사과 반개, 두유 등을 간식으로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쳤는데요. 콩이 안 되면 두유도 먹으면 안 되나요? 강의 때 말씀드렸죠? 두유 드실 수 있습니다. 도토리묵은 괜찮을까요? 도토리묵도 괜찮습니다. 콩팥병을 좋게 하는 녹즙은 먹으면 좋을까요? 녹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약도 그러합니다. 자, 이제 콩팥병에 알맞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콩팥병의 적절한 조리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를 마칩니다.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